오늘의 코인, 오늘은 비선실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장의 이슈들과 또 우리 코인 시그널까지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비선실세 하이스트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또 저희가 지난 방송에 살짝의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긴히 또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이야기 들어보고요. 오늘 이슈들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네. 제가 바이낸스 관련해서 이제 언급드릴 때 출처 표기에 대한 미흡을 좀 사과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크립토 퀀트라는 부분에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자료를 만들 때 출처가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린 단님께 방송을 토대로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 이 출처 표기를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용기 내셔서 또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네. 10개라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힘을 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윈터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악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FTX발 악재가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정말 크게 한 방을 맞고 또 계속해서 또 주먹이 날라오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러한 악재들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고 언제쯤 해소가 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 FTX 파산에 대한 악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뼈가 시릴 정도로 한파가 맞아요. 몰아친다고 네.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사실. 올해 있었던 이제 루나 사태뿐만 아니라 거의 7만 달러 부근에서 지금 16,000불까지 내려왔는데 그저 그 사이에 좋았던 적이 있었나. 근데 사실상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가 힘들고 봄바람이 언제 불어올 줄 모르다 보니까 맞아요. 더 한파가 좀 시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최근 각종 지표나 아니면 언론 뉴스를 보더라도 고래들도 짐 싸고 나가고 있고 30일 동안 비트코인 이제 그 거래소를 통한 출금이 13만 7천 코인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버티던 고래들이나 개미들이 정말 거래소 통해서 출금하고 짐 싸서 떠나간다. 근데 그걸 체감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 시장에서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각종 지표를 통해서 항복이다, 공포다, 어떤 좀 극단론자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죽음이 다가왔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예전 코로나 때 저희 증시를 보더라도 한 지인분이 제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3월 18일 저한테 전화 주셔서 한국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 시장 망하는 거 아니냐. 그때 19일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주변에 곡소리가 들리지는 않고 있어요, 저한테.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이제 곡소리가 들릴 때쯤이면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고팍스 같은 경우도 출금 지연을 6주 정도 밀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산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 5월 달이 5억 달러 이상 이제 상환해야 될 일정이고 제네시스 쪽에서도 지금 파산은 생각하지 않지만 채권자들하고 협상을 하겠다. 근데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나 파산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아까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로 다른 현물 시장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정반대로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바닥을 논하기는 정말 이르지만 조만간의 바닥은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각종 악재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화해 가고 있는지를 조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죽음의 곡소리까지 들리지는 않는다. 우리가 코로나 때 또 겪었었던 또 시장의 공포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잘 뛰어넘은 것처럼 지금 이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잘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로 좀 잘 알려져 있는 캐시 우드의 또 이슈가 있었는데 아크 인베스트 GBTC와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량으로 저가 매수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뭐 국내에는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져 언니, 있는 저한테 언니죠. 네, 캐시우드인데 네. 이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최근 들어서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을 저가로 대량 매수하고 어제는 GBTC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 영향으로 제가 지난 시간대 그 비트코인이 15,500불까지 밀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딱 찍고 어제 맞아요. 다행히 반등이 네.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 영향으로 다시 한번 16,000불 위로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네시스의 잠재적 파산이라든지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그레이스케일의 준비금을 지금 오픈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아직도 오픈이 안 됐죠. 네. 네. 물론 이제 그 오픈한 결과 9월 달까지는 이제 63만 개의 코인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9월 이후로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이제 오픈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찝찝함이죠. 이 문제나 이 사태가 나중에 또 FTX 사건처럼 언제 어디서 이런 악재가 나올 줄 모르다 보니까 항상 저희는 경계하면서 의심하고 경계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대신 돈나무 이제 누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올해 4월 달에도 비트코인이 이제 2030년에는 100만 달러가 갈 것이다. 정말 이제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혹할 만한 이야기거든요. 좀 자극적이잖아요. 저도 10만 달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100만 달러는 너무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대신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이유가 2030년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현물 시장 주식 시장에 핫한 네옴시티 그리고 사우디나 지금 국내에서도 경합을 좀 벌이고 있는 세계 엑스포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도입이 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사우디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제도권 안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특히 크립토 시장에 좀 훈풍이 불어온다면 100만 달러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은 가질만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이슈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아크인베스트 GBTC와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량으로 저가 매수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해서 전문가님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역프리미엄 그러니까 할인이 많이 됐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올라갈 물건 가치를 그런 이제 의미로 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게 시장에 있으면 싸게 나왔다 보니까 쌀 때 많이 매수를 해두고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칙이지만 그 뒤에 지금 크립토 시장이 한파 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코인베이스 주식이라든지 GBTC를 매수한 데에는 이면에는 솔직히 저도 어떤 부분이 숨겨져 있는지는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어서 또 여쭤볼게요.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파산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네시스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네시스 파산을 할까요? 전문가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대마불사라고 해서 고래 이렇게 덩치가 큰 이제 이런 집단들은 파산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여파가 시장에 미칠 여파가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조정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 세력도 파산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잠재적 파산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만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찝찝함이 계속 그쵸. 지속이 될 네.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라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자금 조달이 좀 노력은 했지만 충분히 자금 조달이 좀 쉽지 안 않았거든요. 됐었죠. 안 됐었던 부분이 이제 뭐 다른 분들 뉴스만 보시더라도 다 아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하고 협의를 하겠다. 채권단이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좀 원만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끝이 파산으로 갈지는 감히 뭐 어떻게 예측하기보다는 그때 됐을 때 대응을 해야지 예측의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제네시스에 관한 의견들까지 들어봤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2010년도 오늘의 코인도 그 즈음 좀 시작을 했었는데 피자 한 판, 피자 두 판을 먹을 수 있었던 비트코인이었고 그 이전에는 10,000개가 있었을 때 피자 두 판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치가 적었었던 비트코인인데 2021년 11월 달 이제 또 저희가 오늘 이번에도 그렇고 6,000달러, 6만 달러가 넘어섰었잖아요. 네. 이렇게 크게 오른 투자 자산은 역사적으로 좀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네.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시간을 요즘- 돌린다면. 그렇죠. 요즘 네. 키워드가 이제 요즘 웹툰이나 드라마의 회기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송중기 배우가 재벌집 나오고 있는 막내 네. 아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간다면. 네. 보통 이제 그 로또 번호를 이제 외우고 다니기는 쉽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네. 이제 어떤 시기 때 주식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 암호화폐 이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많이 올랐는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그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2018년하고 작년에. 그래서 2010년도 정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두 판을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가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10,000개의 가치가 지금 가치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하지만 최고점에서는 그 가치가 뭐 상상이 안 될 정도잖아요. 근데 피자 두 판이라고 해봐야 한 48,000에서 5만 원. 그럼 실질적인 가치가 n분의 1 따지면 5원이거든요. 근데 그때 채굴하고 이제 보통 이제 거래됐던 게 제가 알기로는 70원 정도 가치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5원, 70원짜리가 68,000달러면 지금 하나로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네요.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죠. 그래서 제가 옆에 표를 이제 이제 차트라고 하잖아요. 주식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처음 제가 방송했을 때 앵커님이 이제 암호화폐가 좀 위험하고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좀 이제 선물 투자 특히 좀 거리감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그 차트가 지금도 현재 저희 코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 종목의 차트거든요. 2007년도 6월에 180만 원이었어요. 네. 어떤 지- 종목인가요? 그 종목을 제가 말할 말씀드려도 수는 말씀드려도 지금 어차피 거래가 되고 있는 네. 종목이라 네, 지금 현재가는 약 한 700원, 780원 어머. 정도 수준입니다. 액면 분할을 하지 않은 기업인가요? 이제 수많은 뭐 유증과 감자 이런 부분을 다 겪어왔지만 이 그래프가 이제 말해주듯 180만 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800원 부근까지 2017년이면 불과 한 15년 정도 됐죠.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거하고 이제 반대로 어떻게 보면 흘러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뭐 주식이 좋다, 코인이 좋다, 뭐 암호화폐의 가치가 높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투자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투자는 없어요. 리스크가 다 존재하고 그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큰 수익을 이제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거든요. 뭐 제갈량처럼 지금 뭐 북서풍이 불고 있는 걸 남동풍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만한 영향력도 없고요. 대신 지금 물결치는 파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편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특히 현물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자산이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위축되고 정말 공포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겨내야지만 아까 말씀 봄바람이 불어올 때 그 투자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누구도 믿지 말고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닥을 지금 논할 수도 없고 특히 이제 저희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정확한 가치를 논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익명성 때문에 암호화폐가 커졌던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뭐 무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에 대한 이제 그 빼돌린다고 하잖아요. 뭐 탈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왔던 암호화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적정 가치를 논할 수 있는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종목에 대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앞으로 산업 가치 트렌드에 따라서 적정 가치를 논할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가장 말씀 많이 하는 게 채굴해야 하는 난이도와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라고 하잖아요. 생산 물량이 이제 채굴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희소성 어떻게 보면 게임 아이템이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승 포지션과 하락 포지션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0대 50에 대한 이제 제가 다음 차트 보여드리면 이 선물 투자는 이제 상승과 하락 포지션을 같이 잡아야 되거든요. 특히 FTX 이슈 이후로 제네시스 파산 위기설 그리고 어제 반등은 이 돈나무원님의 배팅 때문에 올라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지금 위에 1차 저항선이 이제 17,200불 정도 거기 일단 저항이 될 거고 저는 조만간 이 선을 한번 뚫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7,500불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반등 이후로 시장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경우 그 밑에 하단 주봉 지지선인데 정말 13,000불, 12,000불을 뚫고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단에 노란 톡방이 이제 뜨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너무 시간이 부족하네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요. 조그마한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신다면은 이런 하락과 상방 시그널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또 귀한 시간 달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전문가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